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9년 수원시의 편도 5차선 도로.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는데요. 한 차량은 95.99km로 주행 중이었고 또 다른 차량은 시속 91km로 차량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50대가 있었고 두 차량이 잇따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량의 운전자를 기소했지만 어쩐지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A씨와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50대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11월 오후 8시 40분 로 주변이 어두웠다고 본 거죠. 피해자는 검은색의 옷을 입고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3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은색 옷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상황 11월 오후 8시 40분이면 굉장히 어두웠겠네요. 피해자 횡단 지점과 의복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대법원에서도 어두운 옷차림, 무단횡단 살해 등 재판에서 잇따라 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밤길의 무단횡단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밤에, 가능하면은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길을 갈 때 가로등이 없는 곳을 가는 경우, 도로 상황 이런 곳을 갈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직장을 그만두면서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화제가 된 판례를 살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배 변호사님은 방송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경찰대 출신이시라고요? 네네. 대학 졸업하고 경찰 생활을 좀 하다가. 경찰 생활도 하셨어요. 네. 변호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 됐네요. 네. 방송도 제가 사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한 지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외모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는 외모셔가. 신빙성 있는 외모는 뭔가요? 신빙성이 좀 이상하고 신뢰가는 외모셔서. 네. 네,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만나볼 판례 어떤 사건입니까? C사라는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가 핵심 임직원인 B씨 등과 공모해서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한 뒤에 이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이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상당 기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아울러 B씨 등은 매월 공용 폴더의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C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퇴사 전 3개월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한 후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맷을 해버렸다는 것은 그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삭제해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네네. 공용 폴더에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라도 포섭되지 않으면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하죠. 이 B씨 등의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고 위계로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남은 유형은 위력이죠. 네.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말 법원에서도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퇴사한 두 사람에 대해서 1,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변호사님? 업무방해죄에서 일컫는 위력의 전형적인 예는 네.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들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예는 그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약정 기간도 임대차 보증금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인수인계 없이 회사 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위력으로 본 거군요. 위력으로 본 것이죠. 네. 2심도 오히려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즉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인데 네. 2심은 B씨 등은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C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C사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B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도 발생했을 걸로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력으로 본다.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이긴 하지만 손해가 발생했을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위력이 돼서 업무 방해가 된다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맞아요. 형사적으로도 성립을 하는군요. 위력이란 폭력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통상 위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가해를 가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여기서 보신 것처럼 특정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때에는 위력에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 2심에서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같은 결론이 났습니까?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네. 대법원은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 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판시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판례가 언제 판례입니까, 변호사님? 지난달 2022년 1월에 선고됐습니다. 네. 직장을 이제 어쨌든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직장에서 쌓아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원들이 그를 통해서 이거를 인수인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을 이제 그만두면서 삭제해버리거나 인수인계를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네. 2022년에 어쨌든 최근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네. 이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때, 네. 자, 내가 일했던 업무 파일을 다 지워버릴까, 네.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일했던 업무 파일을 다 지운 경우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방침에 반해서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없이 삭제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고 인수인계는 충분히 하고 단순히 삭제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회사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자료를 백업하지도 않고 인수인계도 없이 삭제했다면 온전히 업무방해죄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특히나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비밀 관리성을 두고 치밀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인정된 영업비밀을 절취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도입돼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정말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참 잘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네. 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퇴직금이나 이와 관련해서도 분쟁 없이 잘 보호받으면서 헤어질 수 있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가는 이제 근로자가 이런 문제 없이 잘 나가고 하는 부분이 참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박선배 변호사님 화제의 판례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많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